헬기가 고의로 망가졌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한국이 만든 수송 헬기 청룡은 세계가 주목하던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위치에 균열이 생긴다고요? 기체 결함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조작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너진 수출 계약, 뒤에서 움직이던 거대한 세력들, 침묵하는 국제사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예가 흔들리고 기술이 무너지고 진실이 파묻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좇은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마주한 상상 이상의 음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은 진실을 기억할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요? 그런 건 영화 속 이야기라고,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균열이라는 형식으로,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진실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삭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늘입니다. 한국항공안전청 소속의 항공사고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몸담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추락, 실종, 오작동의 현장을 지나며 저는 하나의 원칙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고 수많은 편견과 의심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다만 평범하지 않았던 건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희 국장님이 제게 건넨 말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 청룡 헬기 3대에 동일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관 김하늘, 당신이 직접 다녀오십시오. 청룡. 제가 조사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한 자부심을 느꼈던 국산 헬기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와 개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말 그대로 한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릴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런 헬기에 그것도 동시에 세대에서 균열이라니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밤새도록 청룡 헬기의 도면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강력한 부위였고 수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완성도를 인정받은 부분이었는데 과연 그곳에 균열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숨막히게 만들었던 건 현지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헤드라인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산 헬기, 동남아의 싸구려 기술 팔아넘겨. 불량 수송기 청룡, 위험 천만의 날개짓. 심지어 어떤 방송에선 청룡 헬기의 낙하 실험 영상에 화재 CG를 덧붙여 마치 헬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장면이었음에도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짜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함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현장에 도착하자 헬기 세대가 경납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착륙 후 점검 중 발견된 균열이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체를 보는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도 완벽한 균열이었습니다. 세대의 헬기, 동일한 위치, 동일한 각도, 동일한 크기. 기계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같은 조건에서 작동했더라도 피로 누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설계도대로 금을 낸 것처럼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 충격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기록, 훈련 영상, 기체 운항 로그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등장한 또 다른 인물, 린 유안 씨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녀는 대만 출신의 항공공학자로 국제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와 함께 이 사건을 공동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대만 출신의 전문가가 이 조사에? 게다가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하지만 첫 분석 회의에서 그녀는 분명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피로가 아닙니다. 손상입니다. 의도된 방식으로 금속을 약화시킨 흔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청룡 헬기에 손을 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로도 사흘 동안 저는 린 유안과 함께 야간 분석을 반복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한 결정 구조 분석, 레이저 스캔을 통한 손상 분포 확인, 모든 증거는 그녀의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분석 결과를 국제조사본부에 제출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위원회는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며 서류 접수를 거부했고, 세계 언론은 청룡 헬기의 결함을 다룬 기사만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단 한 줄도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니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이 한국의 헬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린 유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하늘 씨, 이건 단순한 결함 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든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동시에, 너무도 정형적인 결함.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하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침묵.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의 하늘을 조작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항공안전조사관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직업이고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목소리를 들려줄 뿐이죠. 헬기 경납고 내부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룡 기체에 직접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금속의 감촉은 차가웠고 균열 부위를 손끝으로 더듬었을 때 제 심장은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메스가 들어간 듯 정교하고 얇은, 그러나 절대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균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일부러 이 기체들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친 순간부터 제 시선은 기체의 표면보다도 그 이면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술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뛰어난 헬기였습니다. 가볍지만 튼튼했고 유지비가 낮으면서도 정밀한 조종이 가능했으며 한국의 특유의 기술 집약적 생산 시스템 덕분에 가격까지 저렴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국가들이 기존의 프랑스, 중국제 헬기 대신 청룡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장점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조사 초기, 저와 린 유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배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협력 관계였지만 항공산업에선 언제나 경쟁자였으니까요. 실제로 린 유안이 이 사건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두고 내부에서도 국제위원회 쪽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외교적 조치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정직하게 분석을 이어갔고 모든 과정을 데이터와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처음 보여준 사진 한 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균열 단면의 금속 조직 사진이었는데 거기엔 미세한 산화 흔적이 균열을 따라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산화제를 도포한 후 일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한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작업이죠. 자연 피로 현상이라면 절대 이렇게 균일할 수 없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뒷머리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청룡 헬기들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복잡한 무언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말입니다. 린 유안과 제가 분석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해둔 데이터 일부가 삭제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사해두었던 분석 파일이 누락되어 있었고 경납고 내 CCTV 영상도 중요한 순간이 끊겨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라고 보기엔 너무도 절묘한 시점이었기에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국제 언론에 배포했지만 단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동시에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청룡은 조잡한 기술의 상징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들 모두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반복해 인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언론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청룡 헬기만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어떤 거대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 그날 밤 린 유안과 저는 한 팩이 된 경납고에 남겨진 부품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경납고에는 보안이 강화돼 있어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플래시 하나에 의지해 조사하던 도중 헬기 부품 안쪽에서 저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 그리고 그 주변에 미세한 접착제 잔류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린 유아는 눈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건 소형 송신장치 흔적이에요. 누군가 이 헬기의 작동 상태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시였고 동시에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선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이 이 일에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공포와 마주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직업은 진실을 추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라면요. 이 일의 배후에는 정말 누가 있는 걸까요? 단순한 산업 스파이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수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음모일까요? 그리고 그 음모의 표적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였다면요? 그날 이후 저는 잠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밝는 것이 오히려 진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모은 조각들은 점점 거대한 퍼즐의 일부분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퍼즐의 전모는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조각들 속에서 단 하나 분명해진 사실은 청룡의 결함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만들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적 단서, 그리고 목격자. 그러나 제게 주어진 것은 불안정한 데이터와 보이지 않는 벽뿐이었습니다. 린 유안과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품을 분해하고 표면 처리 흔적을 분석하며 흔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 공군 내부 정비사가 남긴 익명의 메일 한 통이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평소 협력 관계였던 말레이시아 측 한 기술관이 몰래 프린트해준 문서였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청룡 헬기 전 기체에 대해 특정 시점에 비공식 점검을 지시했고 그 점검 직후 전수검사 결과 동일한 위치에서 결함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 하단에는 서명은 없었지만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LTA 에로 시스템즈. 프랑스의 대표 방산 기업이자 전 세계 중형 헬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최근 대규모 계약이 청룡에 넘어간 직후부터 이 회사는 동남아 주요 정부에 강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 시점부터 퍼즐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룡 헬기 3대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가진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자. 이 둘을 겹치는 교차점에 있는 존재들. 프랑스 혹은 중국. 아니면 그 둘 모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지 못한 상태였고, 동시에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엔 너무나 취약한 입장이었죠. 언론은 철저히 청룡의 결함 보도에만 열중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움만 반복할 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린 유안과 함께 현지 기술자료실에서 열람을 진행하던 도중 한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를 열람하다가 저희는 기이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명은 단순히 TESTVERO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영어로 된 정비 지시 문서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적힌 문구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뮬럿 퍼티그 크랙 바이어 레이저 마이너스 SCRIBD 마이크로 에칭. 타겟 로터 조인트 플레이트. 리전 SE 에이저 배치 올리. 피로 균열을 시뮬레이션 하라. 방법은 레이저 미세 시각. 대상은 동남아시아 배치 기체. 그 문서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상시켜라고 지시하는 매뉴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심지어 담당 인원 이니셜과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가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작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죠. 이거 당신 알아요? 린 유안이 조용히 묻자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장에만 머물 순 없겠네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진실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꺼내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내부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헬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서울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바라본 말레이시아의 밤하늘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조사가 아니라 국가를 둘러싼 국제적인 게임이란 것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무대에서 너무나 작고 외로운 플레이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늘을 속이려 했다면 저는 그 하늘을 다시 진실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도 음악도 보고서도 모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이 문서 한 장, 노트북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명운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문서를 꺼내들었을 때 세상은 과연 그 진실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한국은 가짜 기술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것이라는 프레임에 덮여 사라져버릴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항공안전청으로 직행했습니다. 국장님께 상황을 보고드리고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발견한 데이터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김하늘 조사관,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가적 사안이네. 그러나 이 문서 하나만으로 모든 걸 뒤엎긴 어렵네.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과 데이터가 있다 해도 이 사건은 국제계약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3개국에 대체 수송 헬기 긴급 공급 제안을 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은 불량이라는 자료를 각국 언론에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실제로 청룡 헬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죠. 우리 헬기가, 우리의 기술이 단 한 번도 시험대에서 지지 않았던 그 헬기가 조작된 프레임에 의해 거짓의 상징이 되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항공산업진흥원에 있는 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청룡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던 연구원이었고,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 씨, 나도 최근 이상한 보고를 받은 적 있어. 출하 직전에 헬기 일부에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이상하다고 보고한 엔지니어는 다음 날 갑자기 부서 이동됐고 그 이후 그 기록은 사라졌어. 그 말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누군가 내부에서도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린 유안과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조사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간 이후 누군가 경납고에 접근했어요. 폐쇄된 줄 알았던 경납고에서 청룡 기체 내부 부품이 일부 분해되어 있었고 어떤 장비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는 단순한 외부 침입자가 아닌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누군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제 음모, 스파이, 망산 경쟁. 처음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를 마주했습니다. 청룡 헬기, 남미 최대 계약도 파기 한국 항공산업 치명타. 신문 일면을 장식한 그 헤드라인은 마치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것은 헬기 조종석에 앉아있던 정비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청룡을 조종하던 말레이시아 공군 조종사. 점검 중 결함을 처음 발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던 한국인 기술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기체를 닦던 젊은 기술자들. 그들의 얼굴은 진실이었고 그들의 땀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걸 인정했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기술자, 정비사, 연구원, 그리고 뜻밖에도 저와는 늘 다른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던 한 외국 언론인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리처드 오코너. 영국계 언론인이며 처음엔 청룡 헬기의 결함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깔끔해요. 기사 하나가 퍼지면 동시에 다른 나라 언론이 똑같은 각도로 받아쓰기 시작하죠. 누군가 원고를 쓰고 세계 언론이 그것만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아닌 정보의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 만약 그 문서가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까지 저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일명 ADD 소속의 중견연구원이었습니다. 그와는 예전에 몇 번 사건 협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가 속한 조직 일부도 이미 침투당했거나 혹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레이저 시각 위치, 부품 코드,
적용 배치 번호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그걸 일반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도요. 연구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김 조사관님은 지금 누군가가 일부러 청룡을 망가뜨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도식처럼 연결되고 있었으니까요. 균일한 손상 패턴, 삭제된 데이터, 감시 흔적, 침묵하는 언론, 무대응하는 국제조사위원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내부인의 목소리. 사실 저는 이쯤에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이 단순히 우수해서 배척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가진 정직함, 효율성, 신뢰도가 누군가의 이익 구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문턱을 2번 넘게 하죠. 저희가 확신을 얻기 직전 현실은 항상 다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며칠 뒤 린 유안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비밀리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하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도중 그녀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늘씨, 혹시 이 특정 코드 어디서 본 기억 없으세요? 그녀가 가리킨 건 부품 납품 문서였습니다. 기체 내부에 쓰인 회전판 부품이 원래 청룡의 설계 사양과는 다른 규격으로 납품됐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제조상의 편차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 부품은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우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 부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조달 계약서엔 국내 부품 100%라고 명시되어 있을까요? 누군가 부품 납품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다시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기술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도 사람이 고의로 망치면 무력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중 아주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오코너.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청룡 헬기의 결함을 가장 먼저 보도했고 한국산 기술이 가짜라는 이미지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미스터 킴, I think I made a mistake. 그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고 초안이 있었어요. 출처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제공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도 잘 짜여 있었어요. 단어 선택, 사진 각도, 자료 출처까지. 마치 누가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요. 그는 또 한 장의 메일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LTA 에로 시스템즈와 모 항공기 부품 유통회사의 이메일 교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부품 납품 및 테스트 결과를 조작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고 놀랍게도 그 메일의 마지막 수신자는 한국의 한 민간 방산 유통사 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하단엔 뚜렷한 IP 추적값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공개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저도 제 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린 유안, 리처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연구자들과 비밀리에 조사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것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조사 중이던 한 연구원이 돌연 연락을 끊었고 내부 자료를 공유하던 방산회사 직원도 갑자기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저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저희에게 또 한 가지 확신을 줬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그날 밤 저희는 비밀스럽게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서울 외곽,
방음이 잘 된 세미나룸.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린 유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켰고 리처드는 새로 입수한 메일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를 책상 위에 나눠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항공기술, 방산정책, 수출입 관련 각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공유하고 있었죠. 진실을 확인한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 결함 조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청룡 헬기의 명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기술보다 더 큰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기술과 연구에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그 기술이 조작되고 해체되고 왜곡당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논리적 반론, 기술적 의심, 정치적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저희는 이 폭로가 과연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지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기사나 기자회견으론 안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실시간 시연과 실험을 병행한 국제 기자회견. 영상 증거, 분석 데이터, 실제 기체 부품과 테스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를 확보하려면 국제조사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제항공안전위원회 한국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중년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김 조사관, 우리가 받은 공식 자료엔 당신 말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룡 헬기의 구조적 결함은 제조 공정의 결함으로 판단됐고 이미 다수 국가들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죠. 하지만 제가 확보한 이 자료들, 그리고 이 부품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이건 자연적 결함이 아닌 명백한 인위적 손상입니다. 그걸 입증하려면요, 김 씨.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죠. 그 말은 명백한 거부였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계약이 취소됐고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나 중국의 대체 헬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배경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결정들을 뒤엎기 위해선 단순한 진실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린 유안과 저는 회의실을 나와 근처 커피숍에서 다시 정리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위원, 당신 말에 분명히 공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아끼는 건 그도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득해야겠죠. 그가 목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리처드가 조용히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룡 프로젝트 초기 투자자 리스트,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특정 해외 자금이 중간 법인을 통해 들어온 정황이 있어요. 추적 중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단순한 경쟁사 차원이 아니라면 그 뒤에 국제자본 혹은 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일부가 이미 우리 내부까지 스며들어 있다면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가 제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날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린 유안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이 복제된 흔적, 통화 내역 도청 시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조사 데이터 백업 서버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서버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열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무리 진실을 밝히려 해도 거대한 힘이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듯한 느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국제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꺼내 보일 계획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고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 기술자들이 밤을 새우며 만든 기술을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 남은 건 단 하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요즘같이 예민한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하늘 조사관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블랙호크. 그 단어 들은 적 있으신가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린 유안과 리처드가 수차례 언급했던 그 단어. 제가 받은 익명 파일 중 메모란에도 두어 차례 언급된, 그러나 실체는 모호했던 그 프로젝트.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것.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으면 제가 전화를 하지도 않았겠죠. 곧 만나자고 할 겁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 마세요. 단둘이 와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에 쥐고 있던 기기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 유안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험해요. 그쪽에서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막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모은 증거는 조각에 불과했고 퍼즐의 중심 조각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남자가 그 퍼즐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북쪽의 한 오래된 창고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는 처음부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블랙호크는 단순한 산업 공작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차원의 재편이에요. 한국의 항공산업이 특정 기준을 넘기 시작하면서 기존 방산 시장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LTALO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본부 자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많은 걸 받고 이제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는 노트북 하나를 꺼냈고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청룡 헬기 관련 내부 문서들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로그가 담겨 있습니다. 제3국 부품 교체 계획, 언론사 보도 지시, 그리고 한국 내 협조자 목록까지 당신이 찾던 모든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멍하니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지금까지 저희가 찾던 마지막 퍼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한 한마디는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걸 공개하는 순간 적은 기술 산업이 아니라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이해관계와 권력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린 유안과 리처드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날 밤 저희는 USB에 담긴 내용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회의록, 계약서 초안,
심지어 내부 커뮤니티 캡처 화면까지. 그중 하나의 메일은 저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202X, XX, XX- 한국의 청룡 수출 3개국 계약 해지 예상. 이후 LTA 대응 모델 제한 일정 조정. 언론 보도는 한국의 기술 실수를 메인 키워드로 유지할 것. 내부 협조자 K, KJ, Y는 보상 리스트에 포함. Y. 그 이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방산업진흥원에 있는 동료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중요 정보를 공유했던 인물. 기술자였고 헬기 개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 설마. 린 유아는 제 손에서 떨어진 메일 화면을 주워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 씨, 이제 정말로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내부에 있는 Y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저희 주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이 자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곧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항공안전청 내부 네트워크가 일부 마비됐다는 보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처드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저희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대응하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신뢰와 명예,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고요. 저희 팀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기술 분석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폭로 준비 세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조사관을 가장한 내부 반란자라 불렀습니다. 어떤 명칭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지시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정치적 대가를 기대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헬기의 균열 하나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거짓말을 더는 눈 감고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로 준비는 매일 밤을 새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리처드 오코너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보안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부 공격에 대비한 다중 백업 체계를 만들고 있었고, 린 유아는 수많은 문서와 데이터를 정리하며 이 자료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라고 말하며 끝없이 설명 구조를 바꾸고 또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한 가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Y였습니다. 내부 협조자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었던 이 이니셜. 실제 인물을 지목하기엔 증거가 부족했고 공개하기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 단서를 공유했던 그 기술자. 예전에 청룡 헬기의 진동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밤을 새웠던 동료. 누구보다 청룡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술이라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 Y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의 임시 회의실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CCTV에는 낯선 차량이 반복적으로 회의실 주변을 돌았고 저희가 USB를 옮기던 날엔 누군가 건물 옥상에서 방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날 린 유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누군가에게 진짜로 위험해졌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지금 그 위험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건 솔직히 말의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한 방어적 대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분명한 공포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보가 잘못 사용되면
한국의 항공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건 아닐까? 그때마다 떠오른 건 말레이시아 공군의 한 기술자였습니다. 조용히 제게 메일을 건넸던 그리고 현장에서 청룡을 다뤘던 말없이 손이 검게 그을린 정비사들. 그들의 진심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로 회견 이틀 전,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의 자료가 담긴 외장 SSD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린 유안이 정리한 6년치 납품 이력, 각국 수출 입찰 기록, 실험 결과, 비교 데이터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백업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원본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장, 서명, 실측 기록 등 외부에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진본.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그 폭로는 의심받을 수 있는 진실로 전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기술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아, 혹시 오늘 오전에 자료 하나 빠진 거 있지 않니?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귀엔 그 목소리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어떻게 알았지? 아, 방금 리처드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중요한 자료였던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누락 사실은 오직 저희 셋만 알고 있었고 백업도 즉시 회수했기에 외부로 정보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방부로부터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연기하라는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명분은 안보상 이슈로 인한 국가 기밀 검토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단순한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이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린 유안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혼자서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누군가에게 이 불씨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조용히 백업 USB 3개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세계 곳곳의 동료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회견이 막히면 동시에 보도됩니다. 진실은 여러 방향에서 퍼져야만 진짜가 됩니다. 이제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엔 이 싸움이 무모한 투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고작 몇 개의 문서,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몇 마디 진술로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역사는 그것을 혁명이라 부른다는 것을요. 저희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로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까지 쉼없이 이어진 자료 정리와 검토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수십 번을 시뮬레이션한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가정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중단될 경우,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을 경우, 회의장 진입조차 막혔을 경우,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저희의 각오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세웠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국제회의센터. 철저한 보안 검색과 통제가 이루어졌고 입장 인원도 제한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언론사들이 참석했고 기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료집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터지려 한다는 것을.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조명을 받은 순간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진 건 제 등 뒤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린 유안, 리처드 오코너, 한국항공산업기술연구원 대표 연구원, 전직 공군 정비관,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내부 고발자까지.
저는 먼저 청룡 헬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술적 사양을 갖췄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됐는지, 그리고 그 헬기가 왜 각국에서 선택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감도는 침묵. 그 후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발견된 균열 부위 영상, 정비사들의 보고, 전자현미경 이미지, 그리고 분석 레포트. 이어지는 설명은 린 유안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조리 있게 말했다. 이건 자연피로 균열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동일한 깊이, 미세 산화 흔적. 이건 인위적으로 식각된 손상입니다. 실험 결과 특정 레이저 장비로 1.2 깊이의 미세 균열을 재현할 수 있었고, 실제 청룡 기체의 균열과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틈을 타 이어진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은 부품 납품 문서의 위조 사례, 우회 수입 경로, 납품 대행 업체와 외국 방산 기업 간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이메일은 LTA 에로 시스템즈와 특정 PR 회사 간의 계약서 초안입니다. 여기엔 한국 헬기 이미지 훼손을 위한 6개월 미디어 전략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실제로 실행됐고, 저도 그 기사 중 하나를 쓴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방안을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몇몇 기자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조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모두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산업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바로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프로젝트 블랙호크 작전 문서. 그 안에는 한국 헬기 시장 제거를 목표로 한 다단계 행동 계획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부품 손상, 언론 왜곡, 유출 경로 설계, 국제기구 내 정보 조작 요청까지.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로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AVIC, 중국 항공기 제조사. 청중석에서 한 차례 탄성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일순간에 전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 쓰는 이들은 단순히 스캔들을 다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 경제, 방산 안보를 건드리는 폭로의 최전선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팀의 발표를 지켜보던 한 외신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증거의 부족과 외교적 부담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엔 정부의 공식 인사는 없지만 이 자료는 오늘부터 모든 관련 기관과 공조하에 공유될 것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고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팀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 내부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환호라기보다 안도의 숨에 가까웠습니다. 이날 이후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세상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청룡 헬기 수출 계약은 대부분 재검토되었고 오히려 각국 언론은 한국은 신뢰까지 수출한 나라라는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하늘을 다시 날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회의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소리, 기자들이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는 듯한 낮은 흐느낌,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린 유아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고, 리처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연단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이 무대는 저에게 전장의 중심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마치 긴 악몽에서 잠시 깨어난 듯한 기묘한 평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20분 만에 린 유안의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잠시 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버 다시 공격받았어요. 이번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 계정을 통해 접근한 흔적이 있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버라면 저희가 기자회견 전까지 사용하던 연구소의 보안 서버. 그 안에는 아직 발표하지 못한 가장 민감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국가별 방산 로비 리스트가 있었고 그 자료만은 공개 여부를 끝까지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죠? 확인 중이래요. 관리자 권한이 사용됐다고 하니까 거의 내부자일 가능성이 크대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Y. 정확한 실명을 아직 말로 꺼낸 적은 없지만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이미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연구소로 향했고 서버 복구팀과 함께 로그인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그에서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KJ-PROXY. 프로젝트 초기 설계자 중 한 명이자 제가 신뢰했던 그 사람. Y가 아닌 KJ. 그의 이름이 로그에 남겨져 있었고 접속 시간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 말은 즉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 자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죠? 제가 묻자 연구소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병가 신청을 내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에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헬기 개발에 참여했고 밤새 함께 설계를 검토했고 사소한 기술적 이견 앞에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린 유아는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김하늘 씨,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도 배신도 허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의 대가를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 저녁 리처드가 제게 조용히 메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방부에서 보낸 비공식 확인 요청이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청룡 헬기의 기술적 완성도와 진실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 추가 데이터 및 조종사 시뮬레이션 영상 공유 가능 여부 확인 바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언가 안에서 울컥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믿고 있다는 증거. 누군가는 그 진실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신호. 그날 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헬기 테스트 센터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청룡의 조종석에 올라앉아 처음 그 기체가 날아올랐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프로토타입이었고 엔진 소음은 거칠었으며 조종 반응도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기체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밤을 새웠고 결국엔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완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술을 두려워했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손을 얹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 하늘은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 하늘을 진실로 다시 채울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청룡 헬기 편대가 이륙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푸른빛으로 빛나는 동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엔진의 굉음이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조종사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려 손을 들어 인사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편대는 이제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남아로 향합니다. 오래전 불량 기술이라며 조롱받던 기체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다시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싸웠던 진짜 승리는 이 날갯짓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오코너는 본국으로 돌아갔고 복귀 후 첫 기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하늘을 날게 된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 증거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YKJ. 배신자라 부르기엔 아직 망설여지는 그 사람. 제가 함께 설계실을 걷던 그 밤들, 설계도 위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그 토론들, 그리고 무거운 커피잔을 들고 나눈 농담까지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잠적 중이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는 것, 그 기술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것.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계 언론은 한국 항공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청룡 헬기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 수출 재개에 나섰고 일부 국가는 기존 프랑스, 중국 헬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단지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따라올 수 있어도 신뢰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한 한 외신 기자의 멘트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실을 밝히는 일이 단지 조사관의 직업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요. 린 유아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 씨는 이번 일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한국에서 진짜 기술과 진짜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경례를 보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받아주었고 그렇게 그녀는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제 역할이 더 이상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후배 조사관들과 함께 시스템을 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얻은 진정한 사명이라 느꼈습니다. 청룡 헬기는 이제도 꾸준히 개량되고 있습니다. 신형 블레이드, 저소음 엔진, 그리고 AI 기반 자동 복귀 시스템까지.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항공기술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거짓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균열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술의 문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도 청룡 헬기는 어딘가에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 현장에 투입되며 사람들의 삶에 직접 닿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날아오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